그 사람들 다 필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저를 아마 유튜브에서 평생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악플들 달릴 때 있잖아요. 치 커플이 대수라고 하냐, 뭐 가슴 성형이니, 얼굴 성계니,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못생겼니,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 착한 아이 중국어 특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다음 고민이 또 있어요. 고민을 또 하나를 더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님의 영상을 열심히 챙겨보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영상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이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도 듣고 싶고 혹시 제이님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고 취준생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은따를 당하거나 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었고 누군가 저를 싫어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도록 저보다는 친구를 우선시하고 모든 것을 맞춰줬습니다. 그 후에 알고 봤더니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제가 어리기도 했었고 부모님과는 학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저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이후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다소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의 말을 다소 오버해서 받아치는 습관이 생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웃기려고 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고 긴장되거나 불편할 때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조금 더듬어서 말도 할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닐 때 특히 3명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한 명이 다소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3명이서 다닐 때 소외되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저를 은따시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홀수로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얘기가 잘 통하고 잘 맞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둘 사이에 잘 끼지 못하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조금 어색하고 이야기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며칠 전에 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친구들 2명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들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A는 오전 타임 근무이고 B랑 저는 오후 타임 근무인데요. 그래서 A, B 친구는 일터에서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다 같이 3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B 친구가 대화를 할 때 A 친구랑만 계속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거의 눈길도 안 주고 제가 대답하는 말에는 그러고 넘어가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했어요. 그 상황이 불편하고 긴장했는지 말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A 친구는 저한테는 계속 눈길 번갈아 가며 이야기해주고 편하게 대해줬는데 B 친구는 A 친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B 친구는 저와 같은 타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카페도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A 친구보다 저랑 더 대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그래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A하고만 얘기하는 거랑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너무 소외감을 너무 느꼈고 중간에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면 제가 정말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살짝 오버했나? 그 친구한테 실수한 게 있나? 생각하게 되고 너무 신경 써요. 사실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이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요. 혹시 제이님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이님이 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은가요? 조언이 있다면 같이 부탁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이님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입니다. 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꽁하게 있나 본데?
A하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 친구는 심지어 이 나나님이랑 이 구독자 고민을 주시는 분이랑 같이 일을 한대요. 근데 A, B 그리고 나나님이랑 셋이서 만나면 이 B가 나나님한테 말을 안 거고 A한테만 말을 거는 거죠. 눈길도 안 주고 뭘 물어보거나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유가 뭐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왜 굳이? 저 같았으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B 친구랑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B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밥 먹을 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한테 말도 안 거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혹시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연락이 그냥 끝날 사이라면은 밥 따로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도 그 A하고 B라는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같이 밥을 먹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냥 그 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로 뭘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사람하고 왜? 이분 나이대가요 20대 중반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맞죠? 이 나나님께서 본인이 착한 아이 중후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민을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옛날에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 고민을 꼭 읽고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또한, 저는 이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반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그 느낌상, 제가 느끼는 상, 제 눈만 보고 약간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랑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한테 나한테 다가주는 친구가 없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먼저 밝게 다가가서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착한 사람, 착한 친구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성격이 모나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아서 그게 그 어린 초등학생 때 몸에 배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도 좀 어리광 부리고 싶고 나도 싫은 거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좋아하고 하고 싫어도 그냥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제가 친구들을 새로 만날 때마다 애들이 나의 눈 때문에 나랑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항상 다가가고 친구들과 싸우기 싫어서 싫다는 거 싫다고 말 못하고 항상 착한 친구로만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지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이 눈? 너 눈이 뭐가 어때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고 통통한 사람이 있고 눈이 큰 사람이 있고 눈이 작은 사람이 있고 너는 그 눈이 작은 게 너의 매력이야. 너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제이 너가 있는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위 친구들이 나랑 놀기 싫어하니까 다 눈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너의 눈은 선물이고 너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너의 매력이고 그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다.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다. 얘기해 주셨을 때 내 눈은 선물이구나. 내가 더 이상의 눈으로 슬퍼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이 눈 하나 때문에 남들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 보고 굳이 남한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연습을 했냐? 나한테 더 관심 갖는 연습. 나한테 더 투자하는 연습. 남들이 뭐 지나가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제가 싫은 것도 좋다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제 마음이 다 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랑 친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착한 친구들이라서 정말 그때부터가 제 삶에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밝은 아이긴 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착한 아이 중후군을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많은 게 변화가 됐죠. 너무 많은 게. 근데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나의 눈은 선물이라는 걸, 그거를 너의 매력 포인트로 만들라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한번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저의 스스로 다짐하고 연습한 것들이 지금의 제의를 만들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지금 나나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그냥 항상 매번 착한 아이, 착한 성인으로 제가 자랐으면은 아마 여러분은 저를 유튜브에서 평생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는 맨날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착한 아이로만 살았다면 아마 저는 이 유튜브에서 평생 보지 못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너무 워낙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저를 다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결정하기까지가. 근데 저는 뭐 이 어렸을 때 이런 아픔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철이 들었고 성장한 것 같아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 주신 나나님도 타인보다는 나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 사람들 다 필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왜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걸 찾아봤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어리광 부리면 안 돼. 그리고 부모님 말, 어른들 무조건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란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병하는 병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니면 저 같은 상황처럼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한번 잘 말해볼게요. 혹시 제가 이 착한 아이 증후군 특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끊임없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집착하는 거. 계신가요? 두 번째, 타인의 도덕적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착함을 대조해서 보이기 위해 증명. 세 번째, 타인의 행동에 지나친 간섭. 네 번째, 자신의 안 좋은 일에 대해 표현을 속으로만 썩혀버리는 거. 그리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가벼운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 기억이 오래 간다.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서 주로 듣고만 있는 거. 이게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추천했는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게 어떤 마음가짐이냐. 즉, 타인은 자신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대요. 사람들은 네가 착한지 네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가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절하는 연습.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래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유튜버 하면서 악플들 달릴 때 있잖아요. 막 심지어는 제가 그 유튜버 악플에 대응을 안 하니까 이메일로 악플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까지 찾아와서 메시지로 막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국제 커플이 대수라고 하냐, 뭐 가슴 성형이니, 얼굴 성게니,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뭐 못생겼니,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악플을 보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냥 이런 화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의 측은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가엾잖아요. 얼마나 할 게 없고 얼마나 자신이 못났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셜미디어 이런 것까지 찾아와서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내서 그런 악플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안타깝다, 가엾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세요. 그냥 뻔뻔해지세요. 뻔뻔해지는 게 인생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라이브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내 인생이고 남들이 뭐라든 간에 그냥 뻔뻔해지는 게 인생 살아가는 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나님도 뻔뻔해지세요. 그 빈님 없어도 괜찮잖아요. 뭐 그 빈님이 뭐라고 뭐 말 안 걸어줬다고 안 맞으셨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나나님, 우리 구독자 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해 보자고요. 알겠죠? Hey, you got me so defeated. I can't address this feeling alone. Wait.